흔히 정치판을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한다. 그 말처럼 정치판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그 말을 대변하듯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부모와 형제 간에도 죽고 죽이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는 했다. 궁중의 크고 작은 비극과 조선의 처절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 바로 창경궁이다. 창경궁은 세종이 즉위한 후 살아있던 상왕인 태종을 위해 세운 수강궁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태종 사후에는 방치되어 있다가 성종 시기 3명의 대비를 위한 공간으로 수강궁을 확장 보완하면서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통 창덕궁과 함께 경계 없이 하나의 궁궐로 사용한 적이 많았기에 둘을 합쳐 동궐이라 불렀다. 정궁인 경복궁의 동쪽에 있는 궁궐이라는 뜻이다. 창경궁은 창건 초기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다른 궁궐과 함께 불타고 재건하면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 창덕궁이 정궁 역할을 하면서 그 옆에 있던 창경궁 역시 이궁으로 활용 빈도가 높아진 것이다. 창경궁은 우리나라 궁궐 중에서도 가장 우여곡절이 많고 모욕적인 일을 당했던 궁궐이다. 여러 차례 소실되고 재건되기를 반복한 것은 여타 궁궐과 다름없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창경원으로 격화된 것은 우리 역사에 다시 없을 비극이었다. 1907년부터 일제는 창경궁 안의 건물들을 대부분 헐어내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해버렸다. 또한 조선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종묘와 연결된 부분에 도로를 건설하여 맥을 끊기도 하였다. 지금의 아름다운 궁궐 모습은 80년대부터 꾸준히 지속된 복원의 흔적이다. 대다수의 동양 궁궐들이 정전을 남향으로 하여 건물을 엄격하게 배치한 데 비해 창경궁의 중심 건물들은 거의 모두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입지 여건상 동향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라는데 그 때문인지 건물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속에 녹아든 모습을 하고 있다. 창경궁의 정문은 다른 궁궐과 달리 동향을 향하고 있는 홍화문이다. 보물 제384호인 홍화문은 2층 누각형 목조 건물로 성종 시기에 축조되었다. 창덕궁의 돈화문이나 경복궁의 광화문과 달리 아담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홍화문 좌우에는 한 쌍의 십자각이 세워져 있다. 십자각은 궁을 지키는 망루 역할을 하던 곳으로 경복궁의 동서 십자각이 변형된 형태이다. 다른 궁궐의 대문과 달리 홍화문에서는 백성들과 임금의 만남이 자주 일어났다. 영조는 균역법을 정할 때 홍화문에서 시전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고 효심이 깊은 정조는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며 홍화문에 백성에게 손수 쌀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숙종이 지은 홍화문을 나서며라는 시를 보면 당시 홍화문의 모습을 어림짐작해 볼 수 있다. 가마가 국문을 나서니 해는 더디지는데 한 줄기 향 연기아지랑이에 뒤섞이네. 탁 트인 거리에 많은 남녀 무리를 이루었고 건듯건듯 봄바람은 얼굴을 스치누나. 홍화문의 북쪽과 남쪽에 기구한 사연을 담은 건물이 있다. 바로 월근문과 선인문이다. 선인문은 홍화문 남쪽에 위치해 있는 문으로 창경궁 창건 당시 세워진 문이다. 선인문 안쪽 공간은 과거 왕세자가 머물던 동궁 영역으로 비운의 세자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현장이기도 하다. 홍화문 북쪽에 있는 월근문 역시 사도세자와 얽힌 애틋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을 인근으로 옮긴다. 그리고 어머니와 자신이 편하게 가기 위해 세운 것이 바로 월근문이라는 것이다. 정조와 해경궁 홍씨는 이 문을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사도세자에게 참배를 가고는 했다. 홍화문 뒤로는 500년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옥천교가 있다. 창건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옥천교는 창경궁에서 가장 오래된 건조물로 보물 제386호로 지정되어 있다. 다리 난간 아래 홍해 사이에는 도깨비성이 조각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아직도 맑은 금천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 현존하는 궁궐다리 중에 유일하게 금천이 살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창경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을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문이 있다. 바로 명정문인데 둘레의 행각과 함께 현재 보물 제385호로 지정되어 있다. 명정전이나 홍화문과 마찬가지로 동향을 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건물로 이루어진 명정문은 양쪽으로 행각이 쭉 연결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옥천교에서 바라본 명정문과 명정전의 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 일대의 지형을 고려한 구조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중심축의 변화를 전혀 느낄 수 없도록 배려한 선조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창경궁의 정전이자 으뜸 전각인 명전전은 성종 15년에 창건되었다가 소실된 것을 광해군 때에 중건한 건물이다. 현존하는 궁궐의 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로 국보 제226호로 지정되어 있다. 명전전은 애초에 대비전의 어른을 위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궁궐의 법전보다 소박하고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규모 역시 정면 5칸에 측면 3칸으로 차분한 모습을 하고 있다. 본래 법전은 반드시 남향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이하게도 명정전은 동향을 하고 있다. 이는 이곳의 배산임수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후대에 남향으로 재건립될 뻔했으나 광해군이 선대께서 하신 일을 거역할 수 없다 하여 그대로 동향으로 남게 되었다. 좌우로 행각이 늘어서 있는 명정전은 인조반정 이후 정전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정사를 위한 공간이기보다는 왕실의 연회를 위한 공간이었다. 13세의 왕위에 오른 성종이 많은 우더름들을 모시기 위해 만든 건물이 명정전이었기 때문이다. 드넓은 마당에서 잔치를 펼치며 즐거워하는 왕실 어른들의 모습을 명정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명정전 뒤쪽으로 왕이 정무를 보던 공식 집무실인 편전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문정전으로 명정전과 마찬가지로 성종식이 창경궁을 크게 확장할 때 건립되었다. 창경궁 외전 영역에서 유일하게 남향을 하고 있는 건물이 바로 문정전이다. 이 때문에 명전전과는 등을 지는 형국이 되었는데 남향을 연 이유는 명전전과 나란히 동향을 할 경우 한 궁궐에 정전이 둘이 되어 옛 제도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정전은 편전이기는 하지만 왕실의 신위를 모시는 혼전으로 쓰이기도 했다. 사도세자의 비극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명정전의 후전에 해당하는 곳, 문정전 서쪽 경사진 곳에 고풍스러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곳이 바로 학문을 숭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숭문당이다. 숭문당은 그 이름대로 왕이 신하들과 경연을 열어 정사와 학문을 논하던 곳이다. 경사진 곳에 건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뒤에는 낮은 주초석을 사용하고 앞에는 높은 주초석을 세워 얼핏 보면 누각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른 건물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고아한 느낌과 선비의 기계가 느껴지는 건물이다. 학문을 사랑했던 영조의 어필이 걸려있기도 하다. 숭문당 뒤편에 빈양문을 지나면 허허벌판에 오롯이 서 있는 팔짝지붕의 아름다운 정자가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작은 이 건물의 이름은 하민정이라고 한다. 하민정이라는 이름은 해동의 만가지가 인위에 흠뻑 젖는다라는 뜻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과 왕이 만나기도 하고 경연을 하기도 하는 복합적인 공간이었다. 원래 하민정이 있는 자리는 성종이 세운 인양전이 있어 자주 연회를 열고는 했으나 임진왜란으로 주변의 전각과 함께 인양전도 불타버렸다. 이에 인조가 인경궁에 있던 하민당을 현재의 자리로 옮기고 하민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민정 내부에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도연명의 사시가 걸려 있는데 이 시가 하민정의 풍추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같다. 봄에 물은 몸마다 가득하고 여름 구름 묘한 봉우리 많기도 해라. 가을 달은 높이 떠 밝게 비추고 겨울 언덕 소나무의 외로움이 아름답구나. 하민족 북쪽 벌판에 덩그러니 놓여진 두 채의 고풍스러운 전각이 있다. 환경전과 경춘전으로 부속 건물이 아직 재건되지 않아 본체만이 쓸쓸한 바람을 맞고 서 있는 건물들이다. 환경전은 왕이나 세자가 거주하던 침전으로 정면 7칸, 측면 4칸의 팔짝지붕집이다.
중종이 이곳에서 승하했고 효명세자가 요절했을 때는 빈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경춘전은 왕비와 세자빈이 머물던 곳으로 환경전 서쪽의 동향으로 지어져 있다. 왕실 어른과 세자빈이 함께 사용했던 공간인 만큼 경춘전에서는 왕의 탄생과 왕실 우더른의 죽음이 함께 얽혀 있다. 정주와 헌종이 경춘전에서 태어났고 인현왕후, 해경궁 홍씨 등이 경춘전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부귀영화를 가진 이들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과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축복인 탄생, 모순된 것 같은 두 단어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쓸쓸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경춘전인 것이다. 명정전 서북쪽 궁궐안 가장 깊숙한 곳에 왕과 왕비의 침전인 통명전과 양화당이 있다. 통명전은 내전의 중심 건물로 보물 제818호로 지정되어 있다. 통명전은 왕과 왕비가 함께 머물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왕비가 머물던 곳이기에 최대한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져 왔다. 정면 7칸, 측면 4칸의 내전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으뜸 건물이지만 가운데 3칸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분한문으로 닫혀 있었다. 건물 왼쪽에는 야트막한 우물과 연당이 있어 왕비가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주변으로는 정교한 돌난간과 돌다리를 놓아 아름답게 꾸며놓았다. 아름답게 꾸며진 통명전이지만 화려한 꽃에는 가시가 있는 법, 장희빈의 음산한 일화가 담겨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질투에 눈이 먼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동물의 사체와 꼭두각시를 인현왕후의 거처 주변에 묻어놓고 구술한 것이다. 이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당시 인현왕후의 침전이었던 통명전이다. 양화당은 통명전 동쪽에 있는 건물로 정면 6칸, 측면 4칸의 제법 규모가 큰 내전 건물이다. 본래는 왕비의 생활 공간이지만 인조가 머물렀던 적도 있고 명종 때는 문신들의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고 한다. 양화당 동쪽에 정조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소박한 건물이 있다. 영춘헌과 지폭헌이다. 영춘헌은 정조가 재위하는 동안 기거했던 곳이며 1800년 승하한 곳이기도 하다. 영춘헌은 창덕궁에 있던 장남궁을 헐어 재건한 것이다. 정조는 순조를 낳은 후궁 수빈 박씨를 총애하여 지폭헌에 자주 출입하면서 가까운 영춘헌을 독서실 겸 집무실로 이용했다. 왕의 집무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소박한 영춘헌에 정조가 자주 드나들었던 이유이다. 지폭헌은 영춘헌에 딸려있는 서행각으로 본래는 후궁들의 처소였다. 한때 창경원의 임시관리사무소로 사용되다가 영춘헌과 함께 2000년에 변형된 부분을 해체하여 복원하였다. 영춘헌과 양화당 사이로 언덕을 오르면 북쪽으로 숲이 있다. 효심이 지극한 정조가 해경궁 홍씨를 위해 지었다는 자경전터다.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사용했으나 고종 때 화재로 전소되었다. 언덕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수려하지만 현재는 옛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창경궁 후원으로 발을 들이면 표주박 모양으로 2개의 연못이 보인다. 위쪽이 춘당지이고 아래쪽은 내농포가 있던 자리이다. 춘당지는 조선 왕조 때부터 있었는데 그 밑에 내농포에서는 왕이 몸소 농소를 행하던 11개의 논이 있었다. 이곳에서 왕이 직접 쟁기를 잡고 소를 몰며 논을 가는 시범을 보였고 풍년을 기원했다. 하지만 1909년 일제가 창경궁을 파괴하면서 유원지로 만들어버려 현재는 그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 춘당지 동북쪽의 우거진 숲을 지나면 관덕정이 나온다. 왕이 활을 쏘던 장소로 인조 20년에 창건될 때 이름은 취미정이지만 현종 시기에 관덕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관덕이란 이름은 활 쏘는 곳으로 덕을 본다. 쏘아서 정곡을 맞추지 못하면 남을 원망치 않고 제 몸을 반성한다는 글에서 유래한 것이다.
정자 앞쪽의 넓은 터에서는 군사를 훈련하기도 하고 묵과 시험을 치르기도 했었다. 관덕정 북쪽 담장에 난 국문으로는 문묘가 마주 보이는 집춘문이 있다. 역대 임금들이 성균관으로 행차할 때 지나던 길이다. 창경궁은 일반적인 궁궐의 모습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동향으로 지은 건물도 많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법도를 어긴 건물도 있다. 이처럼 자연과 어우러진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궁궐이지만 일제의 만행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전해지고 있다. 여기저기 훼손되고 비어버린 창경궁의 모습은 한 번쯤은 뒤를 돌아봐야 할 우리들의 역사가 아닐까.